술보다 더 위험한 과일이 있다는 말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좋은 음식이라 여기며 매일 드시는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40년 넘게 어르신 건강 상담을 이어온 노후건강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과일의 숨은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믿어온 과일 중 일부가 지방간, 통풍,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죠?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지키려 드신 과일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걸 자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어르신 사례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가볍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일을 대하는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단맛을 보고 선택하기보다 내 몸 상태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죠.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르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과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과일이지만 어르신들께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당분이 약 27g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티스푼 7개 분량으로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륨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하나에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78세 이문호 어르신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문호님은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시고 아침에는 바나나 2개를 우유와 함께 드셨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건강 습관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여기셨지만 증상이 악화되며 결국 응급실에 오시게 됐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이 확인됐고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6.2로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의료진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바로 바나나가 원인이었다고요. 바나나는 혈당 지수도 6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흰쌀밥과 비슷한 수치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6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이미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바나나는 절대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바나나, 이제는 섭취를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먹기 쉬운 포도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중 요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요산은 몸속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며 생기는 노폐물인데 이게 관절에 쌓이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이 생깁니다.
66세 김창주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오랜 기간 선장으로 일하셨고 평소 건강 관리에 남다르셨던 분입니다. 특히 야간 근무가 잦아 피로를 풀기 위해 달콤한 간식을 자주 드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포도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번 근무 전 포도 한 송이를 준비해 작게 나눠 먹는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단맛이 피로 회복에 좋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발가락 끝이 은근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셨고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발가락에 벼락 같은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잠결에 벌떡 일어나 병원으로 가셨고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산 수치가 12.5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정상 범위는 7 이하인데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였죠.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술을 거의 드시지 않고 고기도 많이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오직 포도만이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통풍 진단을 받고 한 달간 깁스를 하셨고 지금도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포도의 당분은 간접적인 혈당 상승 외에도 요산 농도를 치솟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중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통풍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포도는 건강 간식처럼 여겨지지만 체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수분이 많아 부담 없다고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간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 과당이 중성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이 간에 쌓이는 지방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최말수 어르신은 평소 검소하게 사시고 음식 낭비를 몹시 아까워하셨습니다. 여름이면 항상 수박을 사다 놓으셨는데 물이 대부분이니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한 번에 수박 반 통은 기본, 많게는 하루 한 통도 드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해도 이건 무리야 하며 웃어넘기셨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복통 때문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지만 통증이 더 심해졌고 결국 응급실로 향하셨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4배 이상 올라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는 800을 넘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지방 간염이었습니다. 다행히 치료 후 수박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시고 한 달 동안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은 어르신께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식욕도 없고 몸에 기운이 돌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우셨다고 해요. 수박은 90%가 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10%에 들어있는 과당 함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 조각에 들어있는 과당만 해도 생각보다 많고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누적됩니다. 특히 간이 약하시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 혹은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이라면 수박도 반드시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고른 과일 하나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약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아보카도는 대부분의 과일과 다르게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1g 정도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분의 12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5세 신경식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혈압과 콜레스테롤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혈압약을 3종류나 복용 중이셨고 LDL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보카도를 식단에 포함해 보시도록 권유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과일이냐, 맛도 없고 생소하다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하루에 반 개씩 아침마다 토스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달째부터 몸이 가볍고 덜 붓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달 후 재검진에서 놀라운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에서 104로 떨어졌고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약도 한 종류만 남기고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경식 어르신은 아보카도가 혈관을 새 걸로 바꿔줬다며 지금도 꾸준히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이 많아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며 샐러드나 통밀빵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좋아지고 맛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약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세포 간 연결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뇌 노화를 늦추는 역할도 해줍니다. 71세 윤혜진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책을 즐겨 읽으셨고 독서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을 넘기면서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책 내용이 머리에 남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방금 읽은 문장도 기억나지 않고 말을 하다 중간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지 걱정하며 병원에 모시고 왔고 검사 결과 다행히 특별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러운 뇌 노화로 인한 브레인 포그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블루베리를 하루 한 줌씩 꾸준히 드셔보시라 권해드렸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80g 정도를 요거트에 섞어 아침에 드시도록 안내드렸죠.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3주쯤 지나면서 말할 때 단어가 좀 더 쉽게 떠오른다는 걸 느끼셨고 2달 후에는 읽은 내용도 더 오래 기억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3달째에는 가족들과 책 이야기를 다시 나눌 수 있었고 4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다시 독서 모임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윤 어르신은 블루베리가 제 머리를 맑게 해줬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블루베리의 뇌 기능 개선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 부위의 혈류량 증가가 관찰되면서 기억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과일,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냉동으로 보관해 두셨다가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번째로 소개해드릴 보약 과일은 키위입니다. 작고 부드러운 이 과일은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키위 한 개에는 비타민C가 약 90mg 들어 있습니다. 이는 오렌지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바이러스와 세균에 저항하는 우리 몸의 자연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그리고 단백질분해 효소인 액티니딘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주며 비타민 E와 엽산도 함께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64세 박상철 어르신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느라 늘 바쁘셨고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매년 겨울마다 감기와 폐렴에 시달리며 한 해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정도로 면역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비타민제도 꾸준히 드셨지만 감기 한 번 거르지 않고 매년 고생하셨죠. 박 어르신께는 아침에 키위 한 개를 드시도록 권유해 드렸습니다. 직접 키위 반을 자르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습관을 만드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첫 한두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자 달라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찬바람만 불어도 콧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해는 신기할 만큼 감기 기운이 없으셨던 겁니다. 이듬해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위를 드신 뒤로 2년 동안 감기 한 번 없이 겨울을 나셨습니다. 지금은 회사 직원들에게도 이거 하나면 겨울이 든든해진다며 키위를 직접 나눠주실 만큼 만족하고 계십니다. 키위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연구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키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백혈구 활성도가 40% 이상 높았고 감기에 걸렸을 경우 회복 속도도 2배 가까이 빨랐다고 합니다. 겨울철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아침에 키위 한 개로 면역력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과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보약 과일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작지만 실천 가능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을 지키세요. 과일은 식사 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과일의 효소와 비타민이 위에서 희석되지 않고 더 온전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후에 과일을 드시면 다른 음식과 섞여 발효되며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식후 과일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을 고를 때는 신선도를 꼭 확인하세요. 같은 과일이라도 품질과 상태에 따라 영양 성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색이 짙은 초록색에서 갈색으로 살짝 변했을 때가 가장 좋고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의 탄력이 있어야 적당히 익은 상태입니다. 키위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것이고 지나치게 물렁하면 과숙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러운 탄력이 느껴지고 향이 나는 것이 신선한 키위의 기준입니다. 블루베리는 표면에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과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블루베리가 스스로 만든 보호막으로 없어지면 수확한 지 오래되었거나 신선도가 낮다는 뜻이죠. 세 번째,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셔보세요. 과일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잘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과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 속 유익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보카도는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아보카도에 있는 건강한 지방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어, K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키위 속 비타민C 흡수를 도와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줍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나 떡, 흰빵과 함께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피로감이나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처럼 당분이 높은 조합은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께는 피하셔야 할 조합입니다. 또한 식사를 마치고 바로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이 소화되는 도중 과일이 함께 들어가면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사와 과일 섭취 사이에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칙만 잘 지켜도 과일이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을 훨씬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고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강력한 건강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3일 과일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는 제가 여러 어르신들과 직접 해보며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단 3일 과일 섭취만 바꿨을 뿐인데 몸에서 달라지는 반응을 느끼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 규칙, 독과일은 3일간 완전히 끊습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처럼 당분이 많고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은 딱 72시간만 멀리해 보세요. 처음 이틀은 입이 심심하고 살짝 어지럽거나 당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니 걱정 마시고 그 시기를 넘기면 오히려 입맛이 깔끔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배고플 때는 따뜻한 물과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과일을 줄이면 뭔가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래도 허기가 느껴진다면 아몬드나 호두 5알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매일 아침 보약 과일을 공복에 섭취하세요. 1일차는 아보카도 반개, 2일차는 블루베리 한 줌, 3일차는 키위 한 개로 구성해 보세요. 이 순서대로 드시면 장과 간, 뇌 기능까지 균형 있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밤마다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은 어땠는지, 소화는 괜찮았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일 뒤 그 기록을 다시 보면 분명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르신들의 후기도 전해드릴게요. 68세 김영우 어르신은 3일 만에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74세 이순자 어르신은 평생 바나나를 좋아했는데 막상 끊고 나니 오히려 소화도 편하고 살도 덜 찌는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건강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3가지, 단 3일이면 몸이 스스로 알려줄 겁니다. 과일 하나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 처음엔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저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처럼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은 잠시 멀리 하시고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같은 보약 같은 과일들을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뇌가, 그리고 면역력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에 연연하지 마시고 한 달, 두 달, 석 달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고, 한 달 뒤엔 주변 분들께서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엔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겁니다. 혈액 검사 수치뿐 아니라 잠에서 개운하게 일어나는 아침, 활기찬 하루, 편안한 밤이 찾아올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소화도 편안해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잔잔해질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